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22강 중세의 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거야. 중세의 변화 두 번째라고 하면 무엇이냐? 바로 도시가 성장하고 장원이 해체,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십자군 전쟁이나 교회의 대분열이 중세 특징 중에 신앙 중심 사회가 무너져가는 과정이었다면, 오늘은 중세 중요한 특징 중에 첫 번째, 지방 분권, 즉 장원이나 지방 분권적인 봉건지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부분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교과서 88페이지, 89페이지 잘 보면서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군 전쟁과 교황권의 하락, 이런 것들이 결국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중세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중세가 원래 신앙 중심 사회고, 또 동시에 지방 분권 사회였다면 그 중에 신앙 중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교황권이 어떻게 하락해 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봤다면,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를 할 건데, 어디서 출발할 거냐? 십자군 전쟁의 결과에서 상인들이 성장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럽의 사회는 이런 모양이었어. 그지? 왕이 이렇게 전체 모든 땅을 다 다스리지 못하고, 왕은 자신의 땅만 다스리고 남은 지역들은 전부 다 장원으로서 있었던 지방 분권적인 사회, 이 장원은 영주가 알아서 다스렸던 그런 사회가 유럽의 중세 사회였어. 그래서 보건대 전통적인 장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농업이었던 거야. 농업 경제. 그래서 장원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영주의 성 있고 교회 있고 뭐 사람들 사는 거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농업 시스템이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장원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땅들이 뭐가 생기냐? 도시들, 새롭게 시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의 발달에 의해서 뭐가 생겨났다?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건데,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 그리고 독일 북부 지역에 새롭게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성장했고, 이 도시들이 바다를 이용해서 또 육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을 발달시키고, 또 이런 상업의 발전은 다시 한번 도시의 성장을 촉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도시라고 하는 곳은 기존의 영주가 다스리는 장원과는 달랐어.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장원이라고 하는 곳은 영주가 완전히 전지적으로 지배를 하는 곳이었어. 거기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 농민들 전부 다 영주의 지배를 받았잖아. 다 농노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 심지어 농민도 아니라 농노야. 노예적인 성격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도시는 아니었어. 도시는 돈을 주고 자치권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혹은 영주랑 싸우는 방법을 통해서 자치권, 스스로 자기들끼리 다스리는 그런 권리를 획득했던 거야. 장원에 비해서 영주에 속해 있지 않은 자유로운 공간이 도시, 중세의 도시였던 거지. 결국에 어떤 말까지 유행했냐면, 당시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 라고 하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였어. 이것도 무슨 말인고 하니, 농노는 원래 장원에서 영주에 속해 있잖아. 그런데 이 농노가 장원을 탈출하는 거야. 장원을 탈출해서 도시에 숨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 도시에 숨어서 영주의 부하들이 자기를 찾으러 오지 못하게 숨은 다음에 1년 하고도 하루가 지나면 그 농노는 그 신분이 해방이 되고 도시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만큼 도시는 자유롭다. 기존의 장원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물론 중요한 거, 이 도시가 왜 생겼다? 바로 중세 말에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생기는 거야. 그냥 농사만 짓고 살면은 장원이 없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농사만 지으면서 살면 돼. 근데 이제 상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오명 가명 돈도 모이고 풀고 모이고 풀고 하면서 이제 상업 중심지인 도시가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장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농노가 영주에 속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농노는 영주한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농노가 월화수는 자기 땅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목금토일은 영주 땅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너 월화수는 네 땅이라고 목금토일은 나 영주 우리 집 와서 일해 이렇게 하면은 꼼짝없이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약간 변하기 시작한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상업이랑 도시가 발달하니까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을 갖고 있는 그런 농민들도 나타나기 시작해. 이런 농민들이 영주한테 그냥 화폐로 납부하는 거야. 영주가 너 와서 일해, 목금토일 일해 이러면은 농민이 돈이 있으면은 이제 옛날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무조건 일로 했어야 돼. 근데 이제는 화폐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농민들도 돈을 조금 만지기 시작하니까 영주님 그 목금토일 내가 일하는 대신에 그 내 임금만큼 내가 돈으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돈으로 줘버리는 거야. 그럼 영주 입장에서도 사실 생각해봐야 되나? 농노가 와가지고 직접 일을 하잖아, 목금토일. 근데 그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농민이 그냥 돈으로 띡 줘버려. 그럼 그 돈이 바로 생기는 거지. 그 돈 갖고 옆에 장원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도시 같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영주 입장에서도 화폐로 받는 게 이득이야.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은. 그러니까 돈이 안 돌 때는 그냥 무조건 현물, 뭐 쌀, 아니면은 뭐 진짜 노동력 이런 게 훨씬 제일 좋은 건데 이제 화폐가 돌기 시작하면은 화폐가 제일 좋은 거지. 그치? 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또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 일부 농민들 중에 돈이 더 많은 농민들은 돈을 내고서 아예 영주로부터 자유를 사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 돈 쫙 내버리고 I'm free 하고서 이제 딱 떠나는 거지. 그런 일까지 발생해. 결국에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기존의 전통적인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노가 영주한테 예속되어 있는 거야. 농노가 영주 안에 이렇게 속해 있고 그걸 벗어날 수 없고 종속적인 관계야. 그리고 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얘네가 이 땅에 묶여 있는 거야. 농노가 땅에 묶여 있다는 거. 이게 장원제의 핵심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영주한테 노동력 제공할 필요 없어. 화폐로 내면 되니까. 영주한테 계속 얽매여 있을 필요 없어. 화폐 내고 프리 해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더욱더 가속화하는 일이 발생하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 되겠습니다. 사진만 봐도 굉장히 무섭지. 당시에 유행했던 전염병인데 뭐 이렇게 된다고 해. 사람이 이제 걸리면 이렇게 손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까맣게 변하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데 전염병이야. 연구에 의하면은 쥐랑 그 쥐의 기생에서 살고 있는 벼룩들이 이제 사람한테 와가지고 콕 물면 걸리는 병이라고 해.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라 애들 알았지? 손발 깨끗이 씻고 자기 전에 이빨 3번씩 닦고 그렇게 해야지 흑사병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무튼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전염력이 엄청나다 봐. 원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들이 유럽에 전파되어서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채 10년이 안 된다. 그래서 흑사병은 전 세계로 퍼졌어 얘들아. 아시아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 가장 되게 피해가 심했는데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했죠. 그래서 유럽 인구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그냥 쭉 하고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이만큼. 왜 떨어져? 흑사병 때문에.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3분의 1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전체 확진자 수가 전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70억 명 정도의 지구의 인구 중에 총 1억 7천 명 정도가 걸렸대. 그리고 1억 7천 명 중에 사망한 사람이 2.2%, 그러니까 37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거야. 물론 370만 명이라는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야. 정말 코로나 무서운 병이다. 그런데 이 37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인구에 대비를 해보면은 한 2천분의 1 정도야, 얘들아. 2천분의 1. 우리 2천분의 1 죽었는데 지금 어때? 지금 전 세계가 다 마비됐지. 막 학교도 못 오고 막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여행도 못 가고 그지. 여러분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엄청 어렵잖아, 그지.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그 2천분의 1이라고. 2천분의 1. 유럽 인구 얼마 줄었다고? 3분의 1이더라. 3명 중에 1명 죽어. 와,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 상태였을 거야. 아마 한 1000년쯤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2021년 얘기도 나중에 역사책에 나오겠지. 근데 코로나 얘기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 사실. 왜냐면은 코로나 물론 지금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근데 흑사병. 와, 이 규모 자체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바로 흑사병의 유행이었어. 당시 상황을 나타낸 그림을 봐봐. 사람들은 왜 죽는지도 몰랐을 거야.
지금이야 전염병이 돌면은 이거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네?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면 안 되겠구나. 물을 나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밥 먹을 때 칸막이를 쳐야겠구나. 바로 알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그거 벼룩들이 콕 해가지고 칵 하면 걸리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과학기술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와 이제 악마가 내려왔구나. 신이 우리를 버렸구나. 신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지. 제발 우리 용서해 주세요. 흑사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혼자 하니? 아니지. 모여서 기도하지. 그럼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면서 막 모여서 기도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벼룩들이 콕콕 더 전염되는 거야. 와. 흑사병이 왜 멈췄냐고 말하는 친구들이 궁금한 친구들 질문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 흑사병 어떻게 막았어요? 백신 만들었어요? 아니 죽을 사람 다 죽어가지고 망한 거야. 이미 걸릴 사람은 다 걸렸어. 그래서 병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3분의 1 감소했다는 거는 많이 죽은 데는 막 10명 중에 9명 죽은 마을도 있는 거야. 그냥 사람을 묻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게 흑사병이었어. 정말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전쟁이 끔찍하지만 전쟁은 군인들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은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아 얘들. 근데 이거는 뭐 벼룩이 민간인은 물고 군인은 안 물고 이런 거 아니잖아. 성직자는 물고 교회 안 다니면 안 물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온 사람들 정말 끔찍하다 그지? 무튼 우리는 흑사병이 끔찍하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중요해. 흑사병을 통해서 인구가 무지하게 감소한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결국에 뭐야?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몸값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옛날에는 일할 사람이 뭐 10명이야. 근데 이제는 3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럼 남은 사람들의 임금은 당연히 올라가겠지. 옛날에는 뭐 시급 10,000원 일하실 분 이러면 제가 할래요 이랬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 10,000원 그러면 흥 이래버리는 거야. 20,000원 그러면 흥 이래버리는 거야. 나는 30,000원 안 주면 안 해 막 이래버리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임금이 상승한다는 거야. 임금이 상승한다는 결국에 당시 일반 백성들이었던 농민들의 지위 역시 향상되는 거야.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장원제에 큰 균열이 온다는 거지. 원래 장원제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 첫 번째, 도시가 성장해. 더 이상 장원만 있는 게 아니야. 도시도 있어. 자유로운 공간이 생겨. 그 다음에 또 뭐야? 화폐가 발달해. 농민들이 옛날에는 달라. 옛날에는 농민들이 장원에 목매 있어야 돼. 무조건 장원에 그냥 노동하기 바쁜 거야. 막 일해주기 바빠. 그런데 이제 화폐 발달? 머니로 드릴게요. 바로 장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옛날에 알고 있던 농노가 아니야. 농노 쉽게 못해. 옛날에는 야 이래버린다고. 근데 이제 흑사병. 살아남은 농노가 귀중한 거야. 이 농노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 농노가 막 도망가서 도시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흑사병 때문에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는 거야. 영주 맘대로 못해. 결국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 덕분에 중세의 핵심 중에 하나, 장원제 해체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장원이 해체되었다. 왜? 도시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중세가 변화해가는 과정 배우는 거야. 첫 번째, 장원 해체됐다. 도시의 성장, 화폐의 발달, 흑사병 때문에.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중세 특징할 때 지방 분권적인 사회가 나왔잖아. 그럼 이 지방 분권적인 사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지방으로 분리된 권력이 아니라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 즉 중앙 집권 국가가 중세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 분권 대신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대표적인 사건이 백년 전쟁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잘 표시를 해주세요. 이 백년 전쟁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이야. 교과서에는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선생님 원인 2가지 알려줄 테니까 나머지 한 개도 필기해. 첫 번째,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 프랑스가 왕이 죽고 나서 왕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재미로만 알아주세요. 이름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재미로만 알아주세요.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필립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필립 4세가 왕이 돼. 우리 아비뇽 뉴스에서 기억났을 거야. 교황 납치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꽤 잘했나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아들 전부 다 손자가 없었어. 필립 4세가 죽고 나가지고 루이 10세가 왕이 됐는데 문제는 죽고 나서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이었던 필립 5세가 왕이 된다. 근데 필립 5세가 왕이 됐는데도 얘도 아들이 없어서 얘가 죽고 나서 얘의 동생이었던 샤를 4세가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샤를 4세 역시 아들이 없어. 샤를 4세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을 할 것이냐. 동생도 없어. 동생은 딸이 있어.
근데 당시에 딸은 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딸의 아들이 있었어. 에드워드라는 인물이 있었어. 이 에드워드가 왕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당시 프랑스 법률상으로는 여자 쪽으로는 왕이 계승이 안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계승을 못하니까 딸로는 못하니까 오히려 죽은 사람의 아빠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의 형제의 아들 필립 6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 이 사람 왕 되면은 에드워드 불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불만 있겠지. 야씨 우리 엄마가 아들인데 우리 엄마의 오빠들 우리 엄마의 아빠 우리 엄마의 할아버지 다 왕인데 왜 나만 왕 못해? 이래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에드워드가 그냥 동네 아저씨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에드워드의 직업이 뭐였냐면 이 사람 영국 왕이었어. 얘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에드워드의 엄마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프랑스 왕이랑 그 영국 왕이랑 결혼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이 야 내가 프랑스 왕의 계승자야. 내가 프랑스 왕 해야 돼. 샤를 6세? 아니야. 내가 진정한 프랑스 왕.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이해되니? 결국에 프랑스 왕의 자리에 영국 왕이 오르려고 하는 그런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지? 좋아. 재미로만 알아두세요. 자, 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쪽 지역에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플랑드르 동네 이름입니다. 이 플랑드르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에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뭐가 발달했냐? 모직물 공업, 즉 양의 털, 양털 갖고 하는 그런 공업이 발달했다. 당시에 굉장히 짭짤한 사업입니다. 이거 포기 못하지. 그래서 영국 플랑드르 차지하고 싶어하고 프랑스 플랑드르 차지하고 싶어. 어디 하나 양보할 수 없어. 결국에 이쪽 지역의 지배권을 누가 차지할 건지를 두고 둘이 한판 꽝. 그게 무슨 전쟁? 100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100년 전쟁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싸운 전쟁인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영국이 잘 나갔나 봐. 왜냐? 영국이 이런 장궁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프랑스를 멀리서부터 공격할 수 있는 등의 그런 군사가 좀 더 발전돼 있었던 것 같아. 그 결과 처음에 전쟁이 시작했을 때 초록색이 영국이고 주황색이 프랑스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되고 얘 조금 있으면은 프랑스가 그냥 영국한테 완전 점령당해버리는 거야. 모든 프랑스 땅을 영국이 다 먹어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가버렸어. 이 상황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 영웅 누가 등장한다?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잔다르크가 등장합니다. 잔다르크 나이 되게 어려. 여러분 나이랑 비슷할 거야. 해봤자 고등학생 정도 나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나이. 이 어린 소녀 이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어느 날 이 잔다르크는 시골 소녀였어요. 그런데 하늘의 계시를 받는 거야. 너는 시골에 있을 아이가 아니다. 너는 지금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고 영국을 물리칠 하늘이 정한 하늘의 소녀다. 성녀다. 성스러운 여자다. 딱 해버리는 거야. 천사의 계시를 받아.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늘의 뜻을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프랑스 왕을 찾아갑니다. 당시 프랑스 왕을 찾아가서 저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성녀입니다. 제가 프랑스군을 이끌겠습니다. 딱 얘기를 해. 소녀가.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 안 믿겠지. 요즘은 뭔 소리야? 돌려보내? 이랬겠지. 근데 옛날에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잖아. 근데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에서 그냥 종교, 신학을 가장 많이 공부한 신학자들, 뭐 종교의 거의 뭐 베스트 박사들 다 불러. 올스타 소집해. 테스트 해봐. 잔다르크가 성년인지 아닌지 계시 받았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해봐.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당시에 잔다르크는 시골 소녀야. 이 시골 소녀가 그냥 동네에서 배웠을 수 절대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종교 이야기를 막 잔다르크한테 하는 거야. 잔다르크가 도저히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막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막 배틀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잔다르크가 마치 귀에서 누가 잔다르크한테 막 천사가 알려주는 것처럼 막 그런 신학 박사들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 막 모범 답안들을 막 말해버리고 오히려 박사들을 논리에서 막 이겨버리는 거야. 신앙적. 그걸 보니까 와 이거 진짜 하늘의 계시 받았나 보다. 진짜 성녀인가 보다. 라고 해서 잔다르크 어린 소녀를 프랑스군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되고 정말 하늘의 계시를 받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역사적인 얘기니까. 이 잔다르크가 프랑스군을 무지막지하게 잘 이끌었나 봐. 대포도 잘 쐈대. 대포도 빵빵 쏘면 막 다 맞고 그랬대. 그래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막 영국 군대를 하나하나 무찌러 나가는 거야. 결국에 잔다르크의 활약이 힘입어서 프랑스는 영국을 무찌르고
땅을 다시 되찾은. 그래서 백년 전쟁은 누구의 승리?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눈치챘지 모르겠지만 잔다르크 되게 빨리 죽어. 왜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간 정치적인 그런 싸움에 휩싸이면서 이제 좀 희생양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프랑스를 이끌었던 잔다르크의 활약, 여러분들이 그 이름 한번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년전쟁의 결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전쟁의 결과, 영국이랑 프랑스 기사들 뭐 무지막지하게 100년 동안 싸웠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의식이 성장한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옛날 중세시대 때는 내가 영국인이다, 프랑스인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 왜냐? 그냥 우리 동네 장원에서만 살면 되니까. 나는 그냥 우리 동네 장원에 살고 때때로 주종관계 맺고 뭐 충성 바치고 봉투 받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영국인, 프랑스인 이런 의식이 없었어. 근데 100년 동안 영국 대 프랑스 국가 대 국가로 싸우다 보니까 민족의식이 없던 사람도 와 우리 영국, 와 우리 프랑스 나쁜 놈들 죽이자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야. 그게 바로 민족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왕권 강화. 왕을 중심으로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 역시 성장이 되겠지. 그리고 네 번째, 이 과정에서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한다. 영주는 약화되고 민족의식은 생기고 왕은 강해지니까 결국에 옛날에는 없던 거, 중세시대 때는 없던 거, 중세의 지방 분권과 반대되는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었다.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영국,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프랑스,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생기기 시작하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말고사 범위에서 배웠던, 내내 배웠던, 게르만족 쳐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건 결국 중세 유럽이에요. 이 중세 유럽의 핵심은 무엇이냐? 첫째, 장원제. 그리고 둘째, 지방 분권적인 것. 그리고 셋째, 교황의 강력.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강력한 교황? 십자군 전쟁 때 졌잖아. 아비뇽 유수 때 끌려갔잖아. 교회에 대분열 때 교황 3명 됐는데 권위 약해졌잖아. 그 다음에 장원? 해체됐잖아. 도시랑 상업 성장했잖아. 화폐 발달했잖아. 농노들이 장원 떠나잖아. 흑사병 때문에 농민들 지위 향상됐잖아. 이제 농민한테 함부로 못하잖아. 지방 분권? 야, 지금 장원 해체되고 중앙 집권 국가 무슨 전쟁했어? 백년 전쟁했잖아. 지방 분권?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돼버려. 결국 중세의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정리해줄게. 장원, 지방분권, 강력한 교황 다 하나 붕괴되어 간다는 거야. 결국 우리 중세 유럽 변화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중앙집권국가 형성. 먼저 장원의 해체, 도시의 성장.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고 화폐가 발달하면서 자유로운 도시가 점점 더 많아졌다. 흑사병이 있었는데 인구가 감소해서 농민이 강해지고 농민이 세진다는 거는 이제 농민들이 장원 속에서 영주가 이제 옛날처럼 막 하던 그때의 농민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슝 프리 하면서 이제 벗어난다. 이제 장원이 해체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자, 백년 전쟁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프랑스 왕을 누가 할 건지 계승 문제. 영국 왕이 내가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두 번째, 플랑드르 지역 모직물공업 생산지였던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 결과는 잔다르크의 활약에 힘입어서 프랑스가 승리했었지. 그 결과가 중요한데 바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프랑스랑 영국에서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도시의 성장, 장원의 해체, 흑사병 이 정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까지 배운 부분이면 우리가 중세가 변화한 것도 좀 배웠어. 그럼 이제 중세 그 이후에 어떤 사회? 이제 중세를 넘어서 근대라고 하는 사회로 들어갈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근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 뭐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런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23강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